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트럼프 발언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2일이면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좀 보편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좀 걱정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호관세가 좀 완화될 수 있다. 예. 그리고 현대차 봐봐요. 확실하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뭐 아까 소식 전하면서 이렇게 네. 관련 자료 화면도 나왔습니다만 정의선 회장 투자계획 발표하는 그 옆에 트럼프 네. 대통령 모습도 나오고 예. 사진이 잘 나왔어요. 나왔죠. 사진이 그렇죠. 잘 나왔죠. 예. 거기 비하면 현대차 주가 좀 반응이 좀 오히려 적었다고나 할까? 그래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괜찮아요. 또 괜찮죠. 예. 어제 그거 오늘 이제 더 갈 수 예. 있겠죠. 오, 분위기 좋잖아요. 저 보세요. 저런 예. 분위기. 아니 뭐 28년까지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여기에다가 루이지애나에다가 제철소를 건설하겠다고 했고 네. 또 미국산 LNG를 30억 달러 구매하겠다. 아니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한테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요. 자기네 거 네. 사는 혜택을 주고. 야, 이제 여차하면 직장 폐쇄 아니라 뭐 그거 하고 나갈 수도 있네요. 분위기가. 노동계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같이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 노사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우리 이거 지금 전쟁이잖아요. 이러다가 진짜 산업 공동화라 그러나 동공화라 그러나 동공하죠. 비는 거. 뭐 그것도 생각해야 될 정도인데. 아유, 그래요. 어쨌거나 테슬라도 인상적입니다. 네.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얼마였죠? 13억 달러였나? 회계상에 좀 비는 부분. 그 이후 후속 보도가 잘 없고 주가가 저렇게 반응하는 걸로 봐서는 조금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어떤 공격이었나 싶기도 하고 한데 어쨌거나 트럼프가 괴롭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그러게요. 많은 네.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변수 많을 것 같은데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도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은 또 우리 시장 한번 찬찬히 한번 또 이렇게 이 본부장님하고 한번 뜯어봐야 되겠는데 그 전에 뉴욕 이제 조금 금요일 날은 반신반의했는데 어제 오르는 거 보니까 이거 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잘 올라왔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앞서서 잠깐 이야기 나누셨던 것처럼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네. 약간 시장에서는 이제 정점을 지나가고 있지 않나. 그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 대한 정점이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의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회복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항대에 좀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 자체는 M7보다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라든지 S&P 500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이제 200일선을 자주 본다라고 하는데 200일선 위로 어느 정도 안착하는 모습이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새벽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게요. 전반적으로 이 위험 자산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증시도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자금이 들어오더라고요. 코인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고 또 우리 방송에서도 가끔 언급해 주시는 양자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왔는데 성장주 쪽으로도 좀 자금이 들어오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이나 그리고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쪽으로 일단 자금이 들어와서 저는 미증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하반 경직은 지금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단기적으로 너무 과하게 빠졌었던 상황은 맞고 거기서 단기 반등은 나오는 것이 맞은데 여기서 과연 작년의 고점이라든지 올해의 고점 부분까지 다시 한번 되반등을 줄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작년의 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 고점을 넘어서는까지의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뭐 미국도 우리도 그동안 빠졌던 것에 대한 일단 회복이 필요한 네. 단계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보다 나스닥 18,000을 쉽게 올랐었어요. 그러게요. 예. 네. 18,000포인트를.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4월 2일 전까지는 일단 땡기자 분위기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시장을 위로 올리자. 예. 네. 일단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현대차 네, 기사를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정말 그냥 협상을 하기 위한 조치이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거든요. 네. 아예 현대차에다가 당신들은 이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글쎄. 이걸 너무 저는 과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이게 완전 협상의 카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보면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2일까지 우리 미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추이를 봐야겠지만 저는 극단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 관세에 대한 우려는 살짝 누그러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해서 대선 이후에 취임을 한 이후에 정책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어필했었던 기간 자체가 과거에는 1기 때 같은 경우는 한 100일 정도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 내내 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저도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스탠스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아까 전에 잠깐 그 베네수엘라 네. 원유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럽 쪽이라든지 뭐 아시아권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중국과 이제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좀 유화적인 제스처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뭔가 좀 타겟을 정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고 또 뭐 관세 범위도 지금 다소 완화될 수 있고 시점도 좀 연기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좀 환호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시장이 더 올라갈 수는 있어도 작년 고점을 넘어서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네. 작년에 굉장히 많은 뭐 캐펙스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매출 성장이라든지 얼마 전에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면서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매출단이라든지 수익성이 잘 나왔지만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만약에 못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도 좀 제한적인 상승에 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미증시도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왔지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증시라든지 중화권 증시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 자금이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 중화권이라든지 유럽 쪽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자금이 흘러가는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정체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금이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중화권이라든지 유럽 쪽에 대한 메리트가 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은 계속해서 자금을 푼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서 자금을 풀면서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실제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 지금 자금을 푼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풀리는 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금 자체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엄청나게 빠질 것이다라는 의견은 아니지만 유럽 증시라든지 중화권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독자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엔 자금이 풀리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풀리는 쪽으로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보니까 다시 좀 은근히 달러도 지금 강해지고. 그러게요. 예.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환율 오르는 것만 보고 있지만 은근히 지금 또 달러 인덱스도 올라오고 해서 또 미국으로 또 이렇게 돈이 쏠리나 싶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그 뭐랄까요, 어떤 그 중장감은 작년만 못해요. 작년에는 보니까 그야말로 전 세계에 남아 있는 그 코 묻은 돈까지 다 뽑아 먹겠다는 느낌으로 M7에 이어 배트맨, 무슨 뭐 양자, 뭐 그리고 A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 진짜 그 기울기가 네. 모든 그 기술주들의 기울기가 거의 뭐 45도에서 갑자기 수직 상승으로 다 한 번씩 한 다음에 툭 지금 이제 꺾인 거 아니에요. 네. 이러려면 이게 이제 진짜 또 싱싱한 돈이 또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쪽으로 그 돈이 이제 더 있는가가 궁금해요. 참. 네, 일단 뭐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에서 자금이 지금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있거든요. 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를 계속해서 상환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낮출 것이다라는 네. 분석들이 많았잖아요.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다 자금을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낮춰서 이걸 차환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끝나는 것이 저는 6월달, 7월달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6월달과 7월달쯤에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4월달이나 5월달에는 어떻게 보면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드려왔는데 일단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이 크게 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추세적으로는 이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또 우리나라 원화가 유독 약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있죠. 이슈,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환율단에서 인덱스와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부분을 돌려 세우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상황은 어떨까요? 사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뭐 아래 공포, S 공포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쑥 들어간 모양새인데 간밤 나온 지표 보니까 또 S&P 글로벌 3월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나왔는데 제조업이 약간 위축 국면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PMI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프트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예.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예. 심리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후반에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건 사실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하는 그런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오지 않을 것이다. 일단 지금은 우리가 그걸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하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수치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견조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견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쨌든 지난번 FOMC에서 금리 인하가 2025년도에 2회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죠. 만약에 금리 인하가 1회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나 3회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분석이 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회만 나온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3회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을 것이고요. 1회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텐데 지금 2회가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관세에 대한 엄포를 놓고 있죠. 전 세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리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심리 지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드 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들까지 좀 꺾이더라도 지금 당장에 이게 침체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 근거 자체가. 물론 이 트럼프의 관세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따라서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표상으로는 미국이 뭐 경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은 살짝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자체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경기와 주가 흐름은 좀 상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경기 자체는 아직까지는 견조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장중에 또 이렇게 뭐 나스닥이 2.27%에서 다우나 S&P 500보다 훨씬 높았지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3%나 올랐어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주요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좀 시간이 걸리면서 올라갈 만한 저항 구간을 단숨에 팍팍 올라서길래 야 이러면 이제 우리도 지금 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어차피 한번 탄력 받았다가 어제 조정 받았지만 이거 한번 또 지수 한번
우리가 최근에 봤던 고점이 2,680인데 네. 뭐 그 정도는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제 보니까 저 같은 또 차티스트 눈에는 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가다가 거기서 멈추나 했더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점끼리 연결했던 그 선에 딱 걸리니까 더 못 네.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 오늘 보니까 갭업으로도 열 수 있겠는데 분위기는. 네, 저도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예. 지수 자체를 좀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새벽에는 반등을 했지만 그 전날 같은 경우는 8% 정도 하락이 나왔죠. 맞아요. 예. 마이크론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예. 분석이 많았지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D램 쪽에 대한 부분이나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론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매출이 잘 나왔지만 수익성이 안 좋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레거시 쪽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과 낸드 쪽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의 점유율은 사실 마이크론보다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론 쪽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레거시 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론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미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대형 기술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우리가 이럴 때에도 경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D램, 레거시 쪽과 HBM 쪽에 대한 메리트가 마이크론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선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BR이 1배 수준에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배에서 1.5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2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평가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마이크론보다는 좀 더 우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크게 밀렸을 때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덜 밀렸었던 부분이고 최근에도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밀리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있지만 가치적인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현대차도 넥스트레이드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예. 당시에도 이제 PBR이 0.5배, 0.4배에서 0.8배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0.8배까지 올라왔었던 현대차가 30만 원대까지 올라왔었는데 올해 3월 달에 19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약 40% 정도가 하락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PBR 기준으로 0.5배, 0.6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최근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붙어주고는 있지만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부여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오늘도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테슬라와 완전히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만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지수단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많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비겁하게 들리실 수가 있지만 네. 상반기 내로는 2,700포인트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상반기가 좀 기간이 길어서 아. 제가 비겁하다고 말씀드렸네요. 네. 아니, 예. 아니 근데 현대차가 방금 자막도 나왔습니다만 예. 벌써 누적 판매 3천만 대 돌파네요. 미국에서. 네, 이게 그러니까 미국 진출한 이후에 총 3천만 대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진출한 게 86년도 네. 엑셀. 예, 맞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차가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이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의 입맛에 완전히 맞는 그런 발언을 했죠. 그러게요.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에서 판매량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대차를 볼 때는
또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현대차가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4차 벤더가 있는데 이 벤더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인건비를 이제 로봇 쪽으로 계속해서 대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차량 가격도 경쟁력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에서 관세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에게도 어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전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다만 우리가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프트 데이터라고는 하지만 미국에서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그렇죠. 있죠. 예. 만약에 자동차를 사겠다라는 그런 욕구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판매량이 늘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현대기아에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의 소비 여력을 계속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이제 주총 있잖아요. 지금 3조 6천억 원, 뭐 사상 최대 규모 유증인데 일단 뭐 어제는 흐름이 또 괜찮았단 말이죠. 이제 아무래도 급락 이후에 좀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유럽 쪽의 방산주들 모멘텀에 힘입어서 또 같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 유증 소식이 또 주가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또 관련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이 좋을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네.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하죠. 3조 6천억인데 예. 사실 이게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인데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하는 명분은 어떻게 보면 뚜렷해요. 뭐가 뚜렷하냐면 지금 유럽에서 재무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유럽에서 재무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역내에서 물량을 소화하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왔을 때에는 납기를 맞출 수 있거나 지금 휴전국인 우리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납기를 빠르게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진행이 되고 전쟁에 대한 당장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럽 내 국가들에서 뭐 프랑스라든지 유럽 내 국가들에서 이 물량 자체를 소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많이 받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폴란드라든지 이번에는 루마니아까지 현재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유럽 쪽에 대한 현지화를 한다라면 이 역시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큰 메리트를 유럽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 여기서 되밀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 현재까지의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난 유상증자가 나와서 발표됐을 때 종가 부근인 62만 5천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4분기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영업이익이 8천억이 나왔어요. 예. 근데 8천억 우리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8천억 1년이라고 한다면 4분기이기 때문에 3조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 순이익을 3조 정도로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30조 정도면 전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이 30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투매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3월 31일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물량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렇게 해서 뭐 자사주 매입 같은 소식도 나오고 했었던 이제 반등이 나왔다 치고 제일비는 또 외국인들이 샀네요. 그 전날 하한가였다가 거의 뭐 한 15% 정도 또 반등이 나왔죠. 네. 그 부분은 뭐 어떻게 그냥 네. 뭐 가격 메리트 정도로 보시나요? 아니면 또 계속해서 그 신약 FDA 승인에 관련해서 아직도 이제 계속해서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5월 달에 다시 진행을 하겠다라고 5월에? 이야기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이런 신약 FDA 승인이 불발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이게 사실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크게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본질적으로 달라진 네, 게. 그런데 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네. HLB가 레포트가 안 나와요.
증권사 레포트가 없더라고요, HLB가. 그래서 이게 사실 시가총액 자체가 HLB가 7조 정도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왜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약간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레포트들이 분명히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레포트가 좀 나오는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을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내용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증권사라든지 많은 기관들에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저라면 레포트가 나오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더라도 비중을 굉장히 줄일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중국의 기업이죠. 항소제약과 진행을 하면서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중국계 기업이 끼어 있기 때문에 뭐 FDA 승인이 불발됐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지금 본질적으로 변한 건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레포트가 너무 나오지 않는 것이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매 관점으로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여의도에 물어보면 그래요. 왜 리포트 안 내느냐 한번 좀 나올 만한 그런 뜨거운 종목 아니냐 하는데 다들 웃고 말아요. 그 무슨 그 리스크를 집니까 괜히. 네. 충성주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뭘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말하기도 부담스럽고. 근데 여기서 자꾸 FDA에서 보완하라는 게 뭘 보완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생산 시설에 대해서 시설? 네,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는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요. 이번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네네네. 정확하게까지는 지금 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어쨌든 그 그러니까 HLB 쪽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항소제약 쪽에서 그 생산 시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올해 다시 신청을 해서 뭐 7월 달까지 결과물들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온 것들을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경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임상 3상까지는 어쨌든 승인이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괜찮은 부분인데 임상 승인 이후에 FDA 승인까지 안 되는 물질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주주분들께서는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저는 뭐 주가가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만 해도 이거 좀처럼 드문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예. 2상까지 가다가 막히는데. 네, 네. 3상까지는 완전히 승인이 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3상 승인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FDA까지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2,645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720포인트 지금 체크가 되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5%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68,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8%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15,500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현대차 일단은 뭐 간밤 이제 미국에 총 21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어제장에서도 이미 사실 뭐 미국에서 현대차, 기아 지금 3천만 대 수출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보여줬고 자동차 부품 주까지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새벽에 이런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호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현대차가 7% 강세가 예상되고요. 229,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아도 2.8%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1,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모비스까지도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282,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지금 좀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1.5% 약세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한 0.6%가량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화면에 나오네요. 호가 107,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제 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호가는 21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가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42,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좀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오늘 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호가 자체는 셀트리온이 지금 0.8% 좀 하락이 예상되네요. 183,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1.5%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어제 0.6%가량 반등을 나타내면서 나흘 만에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호가는 좀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3% 약세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호가는 109,4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62,200원. 자, 그밖에 리가캠바이오 삼천당제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오늘 1%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틀 연속 상승을 나타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194,100원 선으로 지금 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는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그밖에 셀트리온 제약은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52,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레인보로보틱스가 오늘 1.2%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까지 나흘 연속 좀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호가는 지금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에 따라 지금 지금 보시다시피 28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4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일단 대형주들 코스닥도 오늘 또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미증시가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거보다는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뚜껑 열어보죠. 뭐. 예. 예. 계속해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 체크했나? 지금 HLB 다음에 HLB까지. 그러면 그거는요. 지금 이제 테슬라는 어느 정도 공격을 갖다가 좀 이겨내는 것 같고 매도 압박도 이제 피크를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어제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쪽이 유난히 좀 이렇게 좀 부진했거든요. 업종으로 따지면은. 네. 이게 약간 금양 거래 정지 여파도 있나요? 뭐 투심에 대한 영향은 어느 투심에 정도 대한 있지 영향이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이제 셀 3사 같은 경우는 또 올라왔거든요. 셀 3사는 네,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3월 20일경에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셀사들이 네. 한번 밀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점이 좀 나왔었는데 예. 그 이후로는 이제 저점 자체는 좀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도 공교롭게 유상증자했다가 뭐 자사주 매입하겠다라는 내용들 나오면서 3월 17일 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저점이 한번 나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3월 20일 날부터 지금 저점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업황이 완전히 개선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좀 자금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다만 과거처럼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특정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장비주라면 수주 잔고가 많이 채워져 있는 장비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미래 기술이라고 한다면 네. 전고체 쪽도 여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대차가 이제 그 미국에 210억 달러 투자하고 또 루이지애나에다가 이제 제철소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현대제철이 호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현대제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연산 270만 톤 규모 제철소를 이제 건설하고 이게 우리 돈으로 8조 5천억 원 규모란 말이죠. 현대제철 이거 말고는 또 다른 혹시 좀 모멘텀이 있을까요? 철강주죠. 아무래도 예, 그렇죠, 철강. 중국 쪽에서 철강 쪽에 대한 물량 조절을 하겠다라는 예.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감산을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어떻게 보면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이 굉장히 값싼 물품들을 물량들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 시장을 좀 교란시키는 모양새였는데 이런 모양새가 이어지다 보니 중국도 본인들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산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정말 관심이 없었던 쪽 같은 경우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 중화권이 어쨌든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중화권과 연동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화학주나 철강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말 많이 속았는데
이번만큼은 철강화학 같은 경우도 우리가 꼭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고 화학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것에 대한 수혜, 그리고 중국 쪽에서 감산을 한다는 것에 대한 수혜, 그리고 중국 쪽에서 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수혜, 이게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배척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시세의 연속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철강 쪽 같은 경우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 루이지애나에다가 짓겠다는 게 현대제철이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지금 8조 5천억 원 규모 현대제철. 그러면 국내 공장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미 뭐 그거는 저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봐야 될 그럴까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국내 네.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25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2% 넘게 올랐고 이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좀 이 관세가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또 미국에 총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또 관세 완화, 또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는 듯한 모습이었고 미증시 쪽에서 주요 기술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12% 급등했고요. 엔비디아도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8% 올라갑니다. 2,654포인트, 코스닥도 0.7% 오름세로 725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6%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6만 1,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6% 상승하면서 21만 5,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1.8% 상승합니다. 33만 7,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으로 107만 9,000원. 현대차 흐름 좋습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6.8% 강세 보여줍니다. 22만 7,000원이고요. 기아도 좋습니다. 지금 3.5% 상승하면서 현재 이제 기아 같은 경우 10만 2,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올라갑니다. 셀트리온도 소폭 상승으로 18만 6,100원 흐름. 그리고 네이버가 0.7% 올라가죠. 20만 8,500원. KB금융은 좀 떨어지네요. 8만 1,300원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0.2% 소폭 상승 보여주면서 2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37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1% 반등 보여주죠. 10만 9,300원. 에코프로도 1% 상승 6만 500원. HLB입니다. 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전일 급락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15% 넘게 급등을 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금 3% 가까이 올라갑니다. 5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합니다. 28만 5,500원 흐름 이어집니다. 삼천당제약은 지금 보합이네요. 19만 2,600원.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 1.5% 하락으로 5만 1,300원. 휴젤이 약보합권으로 32만 9,500원이고요. 조금 낙폭이 커졌네요. 0.9% 내림세. 클래시스가 1.7% 상승합니다. 5만 8,300원. 리가캠바이오 강보합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자동차 쪽이에요. 지금 보셨다시피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계열사 부품주들 동반 강세 보여줍니다. 현대모비스도 1.7% 상승 중이고 HL만도가 7% 상승합니다. 45,400원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위아까지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위아 쪽에서는 2.7% 상승 49,800원. 한온시스템도 2%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현대오토에버도 3% 오름세. 그리고 화신. 그럼 좋네요. 자동차 부품주가 확실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12% 급등하면서 9,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부품주 조금 더 볼게요. 이게 또 전기차랑도 연관된 종목일 수도 있겠는데
현대공업이 20% 급등합니다. 지금 7,290원, 앞서 화신 보셨고 이제 모티브링크가 10% 넘게 급등합니다. SL도 4.5% 상승 중이고 SG세종도 3.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에코플라스틱 3기 EV가 각각 9%, 7%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MS오토텍도 7.4% 오름세, PHA도 3% 오름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동차 대표 종목 그리고 부품주까지도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고 성우하이텍이 12% 급등하네요. 부품주가 확실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 AI 쪽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 쪽에서도 의료 AI 쪽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온코크로스가 지금 8.9% 강세입니다. 11,040원 선이고요. 코어라인 소프트도 4.7% 올라가고 셀루메드, 딥노이드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뷰노, 루니까지도 2%에서 1% 오름세고요. 3빌리언, DNA 링크도 4%, 3.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의료 AI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이처셀이 지금 25% 급등하네요. 27,700원 선. 그 밖에 이제 앱클론, 인바이오젠, 카이노스메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오늘 글쎄요.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368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61억 원, 799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467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8억 원, 144억 원 순매도고요. 지금 외국인 선물 시장 삽니다. 1,0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10전 하락한 1,467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좋은데 약간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양상이긴 한데. 그러네요. 그러네요. 개장 초 거기서 네네. 더 치고 올라가는 힘이 좀 부족하네, 그죠? 그러게요. 야, 근데 한때 참 그러네. 반도체 할 때 반도체 소부장이 더 주가 측면에서는 더 탄력이 있듯이 예, 자동차 했더니만 자동차 부품 관련 주가 또 더 잘 가네, 그죠? 그렇죠. 좀 가볍잖아요. 가벼운. 예.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 입장에서 한 주 살 때 좀 더 많이 살 수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상승 하락 퍼센테이지도 네. 훨씬 좀 그거 하고. 그렇죠. 근데 로봇주는 어때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은? 조선 쪽, 앞서 이제 조선 쪽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도 외국인은 사네요, 지금 조선 쪽. 조선 쪽? 예.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또 이제 조선 방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갖고 계신 분들이나 뭐 할 것 없이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나 이제 고민스러운 레벨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네, 저도 일단 꺾이면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꺾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좀 경계가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조선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트럼프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LNG 친환경 선박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탈탄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MRO 쪽에 대한 수혜, 그리고 LNG 쪽에 대한 LNG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꺾이면 대응을 하셨다가 다음에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 일부 비중을 줄이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고집 부리시지 말고 좀 챙기셨다가 다음에 조정 좀 더 받거나 아니면 자리를 좀 더 잘 잡았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비슷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유럽 쪽에 대한 캐파를 전부 다 가지고 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꺾이는 기업들 위주로 좀
꺾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금화를 좀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철저히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력도의 측면에서 예. 조선과 방산을 대체할 만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상황인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도 올라오죠. 네. 근데 이들이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식료 관련주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평가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을 대체할 만한 업종군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자금은 그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해운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되고 있죠. 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들로 시장에서 뭐 HMM이라든지 페노션 같은 기업들이 언급이 되곤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HMM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리고 이제 발틱 BDI라고 해서 BDI 벌크선 같은 경우는 또 페노션에다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생각보다 벌크선 쪽이 지금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잘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또 HMM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가치적인 측면에서 HMM이 어쨌든 주인도 없었던 상황이고 해서 시장에서 좀 내다 놓은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라서 좀 붙고는 있지만 실제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으로는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이 소외되고 있는 쪽 같은 경우가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점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3월 다음 주가 되면 공매도가 재개가 될 텐데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무조건 밀린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경계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세요. 조선주나 방산이 갑자기 대규모 수주를 하면 네.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숏 스퀴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손절을 한다라는 거죠. 주식으로 따져본다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매우 좋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도 공매도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래도 경계는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4월쯤에 어느 정도 시장의 혼란이 좀 잦아들었을 때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전기차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 전기차 관련주가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뭐 이게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엮여 있는 게 보니까 뭐 모티브링크, 현대공업 이런 종목들이에요. 이게 테슬라 급등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랑도 좀 연관이 있고 네. 현대기아랑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자동차 좋을 것 부품 같습니다. 예, 쪽이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아, 근데 보시는 예전에 게좀더 좋을 것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하고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라서. 네, 맞아요. 근데 모티브 링크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변동성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북미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서현 이화라든지 SL 같은 경우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현대기아가 판매를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중에서 네.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이브리드. 있죠. 그래서 네. 관련된 기업으로는 뭐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그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캐니스터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특징적으로 보면 예. 이 우주항공 쪽으로도 자금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우주항공. 네, HVM이라든지 몇몇 기업들 자금이 오랜만에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증시에서 이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변동성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알래스카 주지사 이름이 어렵네. 마이크는 그거 한데 성이 어렵네. 던리비. 아니 근데 지금 이분이 지금 왔다는 얘기는 우리 쪽에서 그래도 LNG 사업 이쪽 관련해서 뭐가 좀 주가가 좀 반응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동안 많이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조선주 말씀드리면서도 어느 정도 밀림이 나오면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네, 것은 네. 그래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은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조선주가 꺾이면 대응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LNG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는 좀 캐파가 크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조선 기자재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태광이라든지 성강밴드처럼 피팅 밸브를 하는 기업이 있고요. 또 화성 밸브처럼 밸브를 하는 기업이 있고요. 유정관이나 송유관을 생산하고 있는 넥스틸이나 휴스틸 같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가도 고평가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저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피팅 밸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그냥 피팅 밸브가 조선과 관련되어 있고 LNG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태광과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이 관과 관을 이어주는 피팅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화성 밸브 같은 경우는 그 관 안으로 관통되는 액체라든지 기체를 조절해주는 어느 정도 수도꼭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밸브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쪽에서 그 전 정부에서 중지가 되어 있었던 LNG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모멘텀이 되겠죠. 네. 근데 이 사업성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구심을 좀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가장 큰 에너지 정책 자체가 LNG 쪽에 대한 육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음식료 좀 볼까요? 음식료. 삼양식품 저희가 사실 이제 이 시간에 업종 섹터에서 좀 다루긴 했는데 어제도 우리 예. 하모니에서 다뤘었죠. 네, 근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 이제 1.3% 올라가면서 90만 원이고 뭐 외국계 창고 쪽에서도 지금 매수 주문 들어오는데 이게 신수출주라고 해서 한참 많이 얘기 나왔었고 또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3분기부터 그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면서요. 뭐 네. 이런 모멘텀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식품주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괜찮아요. 있어요. 그래서 삼양식품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식품주라고 한다면 내수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리고 방어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주지만 내수주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죠. 게다가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거든요. 이런 식품주들이 시장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흡수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삼양식품의 가장 메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불닭볶음면에 소스를 만들고 있는 S&D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투자 경고를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S&D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천억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어가요. 네. 그래서 사실 이 S&D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가 좀 풀린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도 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 경고가 왜 나온 거죠? 너무 주가가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올라온 부분 때문에 투자 경고를 받은 예, 것으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식음료주들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오리온이라든지 농심 같은 경우도 최근에 판가를 올렸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식품주들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부합하는 기업이 오리온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온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임의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 쪽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필수 소비재 쪽의 시가총액이 임의 소비재보다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래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네.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금 중국 하나일령 해제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든지 JS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의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엔터주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는 업종군들인데 앞서서 제가 철강과 화학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식음료 같은 경우도 그와 일맥상통한 부분에서 중국 쪽에 대한 하나일령 해제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드리면서 오리온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미국 사람들만 마시던 콜라가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나서 코카콜라 그야말로 우상향인데 우리도 그런 주식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전 세계 저도. 저희들도 다 라면 먹고 전 세계 사람들이 라면 먹고 전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후식으로 초코파이 아우 먹고 매워 이러면서 근데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라면을 어릴 때 접한 사람들은 좀 네. 나이가 들어서도 라면을 먹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